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 품질 관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현직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키워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현재에서는 현직자님과 제약 품질 관리 직무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서는 현직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약 품질 관리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서는 현직자님께서 제약 품질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와 취업 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약 품질 관리 직무 현직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현직자님께서는 완제의약품 분석과 비교용출 MV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직자님께서는 많은 취준생분들을 위하여 교육 활동도 꾸준히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인거요. 이제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약 품질 관리는 무엇을 하는 직무인가요? 제약 품질 관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품질을 분석하고 확인하며 검증하는 직무입니다. 그 밖에도 원료 수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제품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매력적인 직무입니다. 정말 멋진 직무이군요. 그렇다면 현직자님께서 정의하시는 제약 품질 관리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약 품질 관리란 몸이 아픈 환자가 약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신뢰를 주는 직업입니다. 아픈 환자가 제품을 믿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에서 현직자님의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 책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취준생분들도 이 부분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직자님의 근무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보다는 전체적인 제약 품질 관리의 하루 업무를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분석 업무가 주가 되고 부가적인 업무도 가끔 합니다. 출근하면 전날 분석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일일 점검을 진행하고 메일을 확인합니다. 생산 일정이나 출하 일정을 참고하여 오늘 분석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와 기록서를 정리하고 보고한 뒤에 퇴근합니다. 하루 종일 분석을 한다니 정말 힘들 것 같군요. 그렇다면 품질 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찰 때와 힘들 때는 어떨 때인가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했던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동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갈 때 가장 기쁩니다. 하지만 잘 나오던 데이터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냐 계속 다른 업무들이 쌓이고 쌓여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HPLC와 같은 분석기기의 고장이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가 고칠 수 있다면 고쳐보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연차가 쌓인 현직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분들은 선배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서 문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정말 신입사원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같습니다. 이제 미래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래 파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직자님께서 제약 품질 관리자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후배가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없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품질관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배웠던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제약 품질 관리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군요. 유튜브 댓글에 현직자님의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수학 관련 멘토링을 했던 경험이 너무 보람차서 제약 품질 직무 관련 멘토링 활동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멘토 일을 하시려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제약 산업업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데이터 인티그리티로 번역하면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데이터 무결성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임의로 조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환자를 대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은 의약품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기록하게 하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제약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이 잘 지켜진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직원이 되고 싶나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내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일을 누가 알아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는 다 알고 있더군요.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의 부서로 들어올 신입사원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조금 꼰대 같을 수 있지만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선배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후배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취준생분들께서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태도가 중요한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취준생분들께서 품질 관리 직무가 본인에게 잘 맞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많은 취준생분들이 기대하셨을 과거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기다렸을 시간입니다. 이제 현직자님과 품질관리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질문들은 실제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직자님께서 실제 업무하면서 느낀 제약 품질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책임감과 일정 관리 역량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일정 관리는 업무의 중요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능력입니다. 제약 품질 관리에서 일정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직자님께서 제약회사 품질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들을 하셨나요? 화장품 업체 품질 보증팀으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면접을 위해 일반학 내용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현장 실습 때는 무엇을 하셨나요? 품질 보증, 품질 관리, 연구소, 생산 관리, 생산 등 여러 가지 부서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군요. 아닙니다. 이 현장 실습은 2개월만 해서 매우 짧았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경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현장 실습을 하면서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면접에서 어필해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일이든 열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 품질 보증팀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제약회사 품질 관리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팀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의 GMP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업무를 하고 싶어서 제약 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진로를 찾을 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성향과 잘 맞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가능합니다. GMP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업 준비를 할 때 GMP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GMP의 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최신 이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적격성 평가에 대해서도 기초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학교와 다르게 회사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인터뷰 내용 중에 품질관리 직무가 거의 분석을 하는 직무라 하셨는데 HPLC, QC와 같은 기기 분석 경험이 없다면 취업이 힘들까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석 방법이나 원리가 유튜브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접에서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기 분석에 경험이 있는 취준생분들은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져 면접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기 분석 경험은 쌓는 것이 좋으며 있든 없든 면접의 답변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군요. 공부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품질 관리 업무를 할 때 실제로 외국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일이 많은가요? 제약회사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국내 기업 중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약전 때문입니다. 약전은 제약회사의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USP, JP, EP 등 여러 나라들의 약전이 있는데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업무에 적응이 빠를 것입니다. 영어 공부도 제약 품질 관리를 희망하신다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직자님께서 다시 취준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실 건가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무에서 당장 영어 의사소통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진급 후 커리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 컴퓨터 활용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품질 관리 업무를 할 때 주로 쓰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엑셀이나 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엑셀로 통계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정리나 일정 관리하는 것 이외에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업무를 위해 엑셀과 워드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겠군요.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도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은 면접 때 질문하지도 않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취득한다면 제가 취득했던 위험물 산업기사보다는 화학분석기사가 더 좋습니다. 요즘은 단순한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면접 때 힘들었던 점과 기억나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품질 관리에 대해 자세히 몰라 답변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는 현장 실습했던 경험이 우리 팀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와 준비한 자기소개 말고 다른 것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1분 자기소개 말고 솔직한 자기소개를 다시 해달라면 엄청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직자님의 면접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 때 핵심적인 부분만 전하고 싶어 20에서 30초만 말했습니다. 거기서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다른 지원자와 차이가 생겼고 호기심을 느낀 회사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자기소개서에 있으니까 면접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할 때에도 자기소개를 20에서 30초만 했습니다. 남들은 1분 동안 하는 자기소개를 20에서 30초만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현직자님처럼 SNS를 통해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만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준생 분들은 아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꼭 SNS가 아니더라도 혼자 꾸준히 정리는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뷰가 취준생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취업을 위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기 실습을 하는 교육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턴, 현장 실습을 제일 추천합니다.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보다는 실제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품질 관리 현직자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제약 품질 관리를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취준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취준생으로 만났지만 이 인터뷰를 끝으로 앞으로는 품질관리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